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보는 뉴스 3개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 개편을 맞아서 요일별 코너제기를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금요일의 코너제기는 바로 이분입니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곽우신입니다. 네, 반갑고요. 좋은 뉴스 많이 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한번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폭우로 동반한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예. 특히 어제 있었던 부산 산사태 피해가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게요. 예, 어제 오전 9시 5분쯤 부산 사하구 구평동의 야산이 무너졌는데요. 이 토사가 인근 주택과 식당, 가건물 그리고 공장 등을 덮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피해 규모는 좀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부산 산사태 경우에 사고 6시간 반 만에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식당 주인 배 아무개 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아이고, 예. 예, 배 씨는 특히나 지금 휴일에 작업을 하면서 끼니를 챙겨야 하는 인근 공장 직원들을 위해서 공장의 부탁으로 식당 문을 열었다가 예.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그때 주택에 있던 권 아무개 씨 등 일가족 3명도 매몰이 되었는데요. 네. 권 씨 역시 이날 오후 숨진 채 발견이 되었고요. 구조대원들은 지금 아들 권 씨와 부인 성 아무개 씨 등을 찾기 위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이고.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구조 작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부산 수방본부하고 경찰, 군부대, 굴착기 4대 등 장비 30여 대가 동원됐고 네. 인명구조견 2마리 등도 동원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실종자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사고 현장 입구가 워낙 좁은 데다가 무너진 토사량이 많아서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예. 특히나 좀 폭우로 집안이 약한 상태라서 좀 2차 산사태 피해가 또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요. 지금 그럼 이 부산 외에도 그러니까 인명 피해가 난 곳이 또 많다면서요? 네, 지금 부산을 포함해서 총 10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으며 8명이 다쳤습니다. 예. 일단 강원도 삼척시에 토사가 무너져 내려서 안방에서 수면 중이었던 70대 김아무개 씨가 숨졌고요. 예. 같은 날 오전 9시 6분쯤 경북 울진구 울진읍에도 주택이 무너져 6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경북 영덕군 축산면에서도 무너진 주택에 깔려 59세 여성이 숨졌고요. 포항시 북구 기북면에서도 주택 붕괴로 부부가 매몰되어서 아내는 구조됐으나 남편은 사망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이외에도 지금 급류에 휩쓸려서 배수 작업을 하던 김아무개 씨가 숨지기도 하고 강릉시 옥계면에서는 40대 중국 근로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실종자도 있는 거죠?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 산사태 이외에도 네. 울진군 매화면에 1명, 포항시 북구 청하면 유계리 계곡에서 1명, 총 2명이 더 있습니다. 인명 피해가 크군요.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죠.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동양대 교수가 8시간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어제 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가 어제 오전 9시부터 정 교수를 불러 조사를 했는데요. 오후 5시께 종료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마쳤다고 표현하기가 뭐한 게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중단을 하고 갔다면서요? 아,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예상으로는 한 자정까지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좀 생각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가 건강을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제 귀가하겠다라고 하면서 추후 다시 출석을 통보하겠다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추후가 언제인지는 지금 아직은 모르는 거고요. 네네네. 아무튼 또 비공개로 소환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공개 소환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요. 검찰이 지금 원래 1층 취재진이 대기하면 1층 통해 출입하게 할 거였는데 이제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좀 1층 하지 않고 비공개 소환으로 바꿨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건강 상태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입원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었고요. 네네네.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지난달 병원에도 입원을 했었다가 잠시 퇴원을 했다고 밝혀졌고요. 또 지난 압수수색 당시에도 또 이제 119를 부르려 했다는 이야기가 들렸죠. 그때 이제 조국 장관하고 통화했던 그때 내용이 이때 논란이 된 거였는데 좀 어쨌든 건강 상태가 썩 좋지 않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모두 좀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비공개 소환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동선이 궁금한데 지하 주차장으로 이렇게 들어온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1층 통해서가 아니라 검찰 청사에 도착 후에 이제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하 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시까지 조사를 받고 1시간 정도 조서를 열람하고 이제 청사를 나선 것으로 나오는데요. 일부 보도에는 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을 정도로 좀 상태가 안 좋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이 비공개 소환 조사를 놓고 이거 검찰을 압박한 결과 아니냐. 네. 이제 검찰이 정책 부담을 느껴서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관련해서 조국 장관의 아들과 딸도 비공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렇죠. 지금 가족을 제외한 다른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개로 소환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여권에서도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아무래도 검찰개혁 촛불 집회 등이 좀 상당히 좀 좌우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분위기가 간축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정리가 필요한데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가 지금 몇 개쯤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은데 이제 크게 나누면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을 후에 이제 주식에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니 사모펀드를 활용해서 직접 투자와 차명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죠. 이게 지금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횡령 등등이 걸려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서 딸에게 줬던 사문서 위조 혐의가 들어가 있고요. 예. 또 이제 지금 자택하고 동양대 연구실에 이제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무튼 이제 혐의는 이렇게 받고 있는 건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봐야 되는 이런 문제인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뉴스로 가보죠. 네, 홍콩 정부가 긴급법을 발동을 해서 빠르면 오늘부터 복면금지법을 시행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복면금지법이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건 원래 우리나라에서 한때 나왔던 얘기 아닌가요? 지금 뭐 여러 번 뭐 나오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등을 인용하면은 캐리람 홍콩 행정부 장관이 네. 오늘 내각 행정회의를 소집을 해서 복면금지법 시행을 결의 공포할 예정이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도대체 있습니다. 복면금지법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집회 때 말 그대로 시위나 공공집회 때 가면이나 마스크 등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지금 뭐 유럽 15개 국가에서 시행 중입니다. 15개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네,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아무튼 그럼 시행할 근거가 있는 겁니까? 홍콩의 이제 긴급 정황 규례 조례, 이제 긴급법이라고 불리는데요. 약간 우리나라의 과거 긴급 조치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유신 정권 때에.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22년 제정된 제도인데요. 비상 상황이 발생하거나 뭐 공중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이제 행정부 장관이 판단을 하면은 홍콩 의회인 입법회 승인 없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법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아니,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게 경찰 아니었나요? 총 쏜 게 경찰 아니었나요? 이제 실탄 발사도 하고 지금 심각한 상황이 홍콩이 좀. 그러니까 공권력을 행사한 데서 공중의 안전이 위협이 되니까 복면금지법 시행한다. 뭔가 좀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네. 그러면 만약에 그 집회에 본면을 쓰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행정장관은 이 비상 조치를 어겼을 경우에 처벌 규모도 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 처벌은 최대 종신형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론상으로는 엄청 세네. 집회에 복면을 썼다는 이유로 긴급 체포를 해서 종신형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상 뭐 계엄령에 준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워낙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이다 보니 홍콩 역사에서는 67년 7월 반영국 시위 때 적용된 게 유일합니다. 한번 적용이 된 적이 있긴 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감기 걸려서 마스크 쓰고 그 집회 현장을 잠깐 스쳐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홍콩 경찰의 심기를 거슬렀다면 아마 체포가 되겠죠. 이게 웃을 사안이 정말 아닌데.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홍콩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바로 우리 이웃이고요. 또 우리의 아픈 과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계속 이제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하죠.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